제가 이제 노동조합 조직화 관련돼서 두 가지 별명인데요. 하나는 이제 마이너스의 손.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것은 노조를 만들면 다 실패를 했어요. 또 하나가 노바, 노조바보. 계속 노조를 만들겠다고 또 끊임없이 이제 시도를 하고 있어서 반울시아공단이 다 그렇지만 대기업의 2차, 3차, 4차 하청 업체들이 모여 있는 이런 곳이어서 지불 능력이 별로 없는 곳들이 많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용자들의 저항 이런 것도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금창공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노동조합을 만드니까 이 지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역의 상공회의소가 주동이 돼서 시장, 국회의원, 노동부 지청장 뭐 지역의 유지들을 다 데리고 와서 농성장을 지나서 다 이 세단 같은 차들이 들어가서 회의를 1시간 정도 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공권력이 투입돼서 천막을 다 때려 부수고 강제 해산시키는 노동조합이 하나 만들어졌을 뿐인데 아무튼 지역의 이제 자본이 그렇게 움직인 거였어요. 그게 이제 2002년이거든요. 이 회사도 한 1년 정도 뒤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분회장이었던 이제 그 강영구 분회장이랑 3사람이 잘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탈퇴서를 쓴 거죠. 노동조합 한다는 게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몸으로 느꼈던 게 첫 경험이었고 한 2년 정도 또 지났는데 하청업체에 들어갔어요. 현장사업부라고 노조 조직 활동가들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했었고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사업장을 좀 들어갔었죠. 근데 회사가 폐업을 했어요.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이때 깨달았던 것은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안 된다. 많이 지지는 해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열악하니까 조직화를 해야 된다는 고민 속에서 약간 순서를 바꿨던 것 같아요.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잘 벽에 맞게 좀 조직화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이제 조직 활동가들끼리 유행어처럼 했던 얘기인데 운칠기삼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운이 7이고 조직화는 운이 7이고 기가 3이다. 실력이 3이다. 때를 잘 만나야 된다. 때가 왔을 때 근데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암흑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보면서 전국적인 노조 탄압 바람이 있었잖아요. 2009년, 10년부터 2014년, 15년까지는 반울시아공단에 신규 노조가 없습니다. 상담조차 안 돼요. 제 생각을 실제 이제 그 노조 조직하면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게 이제 2014년 말, 2015년에 투쟁했던 오수람 투쟁인데 조직 유지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좀 잘 운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수람의 철수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현장 정서에 굉장히 좀 민감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져요. 조직할 때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도 굉장히 많이 좀 다양화되고 변화되고 있고 시대적 요구 흐름 변화라는 것이 그냥 앉아 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활동가들이 어쨌든 그런 시기가 왔을 때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실제 이제 성과를 좀 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2012년 정도 경에 반울시아공단에서 했던 사업은 불법 파견 관련된 사업이었습니다. 직접 제조 공장에는 파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원천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근데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노동부도 신경 안 쓰고 아무도 신경을 안 쓰니까 이걸 좀 어떻게 좀 개선을 해보자. 일반 분해 내에 불파격파라고 하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파견업체 통해서 이제 파견 들어가서 현장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료 모아가지고 사회 이슈화 시키고 그 다음에 파견과 관련돼서 이제 계속 노동부에 제기하고 고발했던 사업장 중에 하나가 시아공단의 대용산업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400명 정도 되는 규모인데 파견업체만 쓰는 거예요. 고발할 때 같이 고발을 한 거죠. 그 뒤부터는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올해 4월 달에 4월 10일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그때 불법 파견 투쟁을 하지 않았으면 거기는 지금도 파견 노동자들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다 정규직으로 채용돼서 노동조합을 하기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회사가 형성이 된 거죠. 노동조합 만들 때 그 간부님들한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정규직 만들어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더해서 이제 노동조합까지 용기 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의제 사업을 할 때 사실은 굉장히 좀 막연하고 뭐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사실은 다 이렇게 연결돼 있고 다 맞물려 있는 거죠. 금속노조가 금속노조 사워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임단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찾아내고 이슈화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조직 강화로도 연결된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산별노조가 산별노조다워지는 거죠. 상급 단위가 이제 왜 중요한 건 이제 사례를 하나 들면 이제 금속노조 그 미전실에서 경기지부 이제
간담회를 하러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커피 트럭 고민을 좀 그때 했었거든요. 이전에 이제 저희들이 뮤조직 선전전 하는 방식은 피켓 들고 현수막 두고 서 있거나 이제 선전물 좀 나눠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그냥 너무 이제 일방적인 거예요. 우린 주고 거긴 받고 그냥 흘러가고 이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얘기라도 대화라도 조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 있어가지고 커피차를 사야겠다. 만들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참 예전부터 했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걸 받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우리가 이제 그런 제안을 할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인드. 저는 이제 젊어서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젊은 감각을 가진 우리 위전실 간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돈이 있잖아요. 상급 조직은 저희는 돈이 없지만 그걸 이제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상급 단체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역할. 상급 단체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노동조합은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부담스럽고 또 편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자기 동기가 있어서 엄청난 용기를 내서 가입하게 되거든요. 특히 개별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이 되려면 모든 노동자가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되고 그것이 이제 미조직 사업의 전 핵심 질문 화두다. 모든 조직 사업에서는 이제 가장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재미라고 생각해요. 재미. 상담을 오신 분이 우리 회사에 노조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일단 급한 일이 아니면은 동아리를 만드세요 이렇게 안내하거든요.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 그런 공간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만든 동아리가 이제 더불어숲이라는 여행 동아리였고요. 지금은 거의 20개가 넘는 동아리, 지역의 동아리가 생겨 있어요. 그 노동자 동아리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동아리에 조합원도 있고 비조합원도 있어요. 이렇게 서로 대화하다 보면 친하니까 나도 노동조합에 가입할래. 그래서 저희 일반분의 조합원으로 개별 조합원을 가입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서로를 공유하고 공감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이제 거창하게 얘기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에서 노동자들이 머물고 같이 모여서 즐기고 할 수 있는 단위가 많이 생긴 거예요. 며칠 전에는 저희 지역에 노동자 공제회인 좋은 이웃이라는 단체에 총회가 있었는데 각종 부스를 동아리별로 다 열 몇 개를 만들어요. 지나가는 노동자들 이거 뭐야? 와서 구경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가입하기도 하고 그냥 시시껄렁한 농담이나 하고 제의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지역의 어떤 투쟁이 노동자들의 투쟁이 생겼을 때 그 투쟁에 같이 지원을 한다던가 이렇게 다양한 시너지를 효과를 낼 수 있는 움직임들이 생겨요. 틀을 점점 확대해가는 노동자들의 활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 힘으로 사실 지역 교섭이라던가 지역의 모든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노동조합이 더 힘있게 추진할 수 있다. 제 삶이고 에너지입니다. 그런 재미와 즐거움이 어디서 나오냐? 그거는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안 나옵니다. 사람이 같이 있으면 무한대의 가능성이 좀 생긴다고 생각해요. 조직활동은 운칠 기삼입니다. 전국의 조직활동가 파이팅!